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한과 수렴. 자, 극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한대와 무한소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무한대의 정의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가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 자, 이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수가 아닌 겁니다. 무한대끼리는 대소를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증가의 속도 차를 이용해서 연산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소. 엄청 작아지는 거. 그래서 0에 수렴하는 것이고요. 한없이 0에 가까이 가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 절대로 뭐가 아니다, 0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같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지 않은 거. 자, 무한대와 무한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9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요거는 나올 때마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올 때마다 이걸 써보면 확인이 되니까 써서 확인을 하기 바라고요. 자, 여기 0으로 가거나 수렴하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다음에 요것도 쭉 있는데 요거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0분의 0꼴이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느냐? 리미트 n이 0으로 할 때 n 제곱분의 n 이런 식으로. 그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요거를 계산해 주면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n분의 1이 돼서, 요거는 n이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걸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0으로 가는 거 1분의 1, 얘보다 더 0으로 가는 건 0.1분의 1, 얘보다 더 0으로 가는 거는 0.01분의 1, 0.001분의 1. 그래서 얘가 어떻게 가냐면 0.00000000분의 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점 n이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더 0으로 가까이 가는 건데, 자,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10이고 얘는 100이고 얘는 1000이고 얘는 0이 계속 붙겠죠. 그래서 이걸 무한히 하면, 끝없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끝없이 엄청 커지겠구나.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n분의 n 이렇게 되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지만,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지만 얘는 똑같은 n이라서 1로 갔죠. 1. 그래서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파는 특정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여기 2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주면 2가 되죠. 그래서 1이 됐던 2가 됐던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제곱이라고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갈 때, 이거 나눠지니까 n이 돼서
얘는 n이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는 거 0, 1, 0.5, 0.1, 0.01, 0.001, 0.0001 점점점 방향이 0으로 가는 방향, 더 0에 가까운 방향. 그럼 0.0000 이거 계속 가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정도로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0분의 0꼴의 형태는 0도 될 수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0분의 알파꼴 0분의 알파꼴 이거는 0이라고 숫자가 아닌 겁니다. 숫자는 분모가 0인 숫자는 없고 얘는 무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한소. 그래서 0분의 알파꼴 얘는 특정값 1이거나 2거나 뭐 특정값 100이 돼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1이 있을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1,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0.00000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는 1이고 얘는 10, 얘는 100, 얘는 1000. 그럼 끝없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는 끝없이 커지는 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면 됩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를 헷갈려하거나 이러지 말고 0으로 가는 거니까 0으로 가는 숫자를 써보면 확인이 됩니다. 자,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분의 1에서 0.1분의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고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0.01분의 100, 0.001분의 1000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100, 얘는 만, 얘는 100만. 그러면 얘가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엄청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0으로 가는 거, 0 아닙니다. 0으로 가는 거, 얘는 수렴하는 거. 그럼 수렴하니까 2대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뭐 10에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상관없고요. 자, 10분의 1, 10분의 0.1, 10분의 0.01, 10분의 0.001, 10분의 0.0000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0.1이고 얘는 0.01이고 얘는 0.001이고 얘는 0.0001이고 얘는 0.000000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얘 1로 가고 얘 2로 가고 또는 뭐, 얘 1로 가고 1로 가고 상관없이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 요거는 알파 똑같다라고 보지 말고 수렴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수렴하는 값과 수렴하는 값은 당연히 수렴하는 값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2분의 3, 당연히 2분의 3으로 가는 거죠. 뭐 4분의 2, 그럼 2분의 1로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면 특정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 정해진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값은 이제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의 특정 값을 향해 달려가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 특정한 값이 되는 거고 얘는 커지는 거. 그러면 얘를 1로 가정하면 1분의 1, 1분의 10, 1분의 100, 1분의 1000.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무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1분의 1에서 10분의 0.1, 100분의 0.01, 1000분의 0.001. 얘는 커지는 방향, 얘는 작아지는 방향, 0에 가까워지는 방향.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0.01, 얘는 0.0001, 얘는 0.00001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계속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특정 값을 수렴하고 뭐 1로 가정하고 얘는 점점 커지는 수니까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요 늘어나는 커지는 방향이니까 얘는 1 되고 얘는 0.1 되고 얘는 0.01 되고 0.001 되고 나중에 되면 0.000000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수는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면 무한대분은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n 이렇게 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근데 무한대로 갈 때 요거 n 똑같으니까 n분의 1이 돼서 얘는 아까 쓰던 식으로 무한대로 가는 거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쓰다 보면 1, 0.1, 0.01, 0.001 해다 보면 나중엔 0.000000 해서 무시할 만한 정도로 0과 가까워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n분의 n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1이 되겠네 1. 그래서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얘기는 특정 값 1이거나 뭐 2거나 뭐 100이거나 2분의 1이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갖는 것, 고정된 값을 갖는 것을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앞에 2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나눠서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는 n분의 n 제곱이라고 하면 나눠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서 n이 되는 거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 차수가 다르니까 나눠주면 이렇게 그럼 얘는 커지는 거니까 1,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히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얘가 얘는 0으로 무한대로 가네, 얘는 무한대로 가네, 얘는 0으로 가네, 얘는 수렴하네, 얘는 무한대로 가네, 얘는 0으로 가네, 0으로 가네. 요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딱 보자마자 캐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써놨던 이런 내용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0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구나. 요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게 캐치가 되면 이 다음에 나오는 극한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이거를 캐치하면 실제로 이거는 문제 잘 안 나요. 보기에서는 나도 이게 문제가 나진 않고 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낼 게 없어요. 여기 딱 나오면 이건 무한대.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냐면 얘하고 얘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0분의 0꼴이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 꼴이지만 세 가지 형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가지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빼기도 곱하기도 마찬가지. 얘도 0 빼기 0꼴, 0 빼기 알파꼴, 0 빼기 무한대꼴, 알파 빼기 0꼴, 알파 빼기 알파꼴, 알파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0꼴, 무한대 빼기 알파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곱하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곱하기도 똑같이.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요 표를 그려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은 요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함수의 극한과 수렴. 극한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fx는 x가 0으로 갈 때 l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자, 다음에 또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x가 a로 가면 1대 fx는 l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 l을 x는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x가 요 마이너스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인데 1의 마이너스 쪽에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1이 있을 때 이건 마이너스 쪽, 이건 플러스 쪽 이런 개념인데 마이너스 쪽에서 점점 어떻게 1에 가까이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엄청 가까이. 그럼 이때 y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 2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2가 됩니다. 2. 그래서 x가 1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는 극한값이 2가 되고요. 플러스가 될 때는 플러스 쪽에서 여기 플러스란 얘기는 1보다 플러스 쪽에서 점점 1로 가까이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y 값이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2에 가까이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도 오타가 맞네. 우극한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보면 1.99면 x가 0.99면 fx는 1.99 0.999면 1.999 그래서 0.99999면 1.99999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1에 가까이 가면 fx 값은 2에 가깝게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한값 어떤 수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2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 전제 조건은 절대로 x는 1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1이 안 되니까 얘도 2가 될 수가 없는 거고 1이 된다면 그건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지 않고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f1은 2, x가 1이 되면 y는 2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는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값. 그래서 이게 아닐 때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끊임없이 1이 되는 게 아니라 1에 끊임없이 가까이 갔을 때 얘는 어떤 수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 수가 뭐냐, 2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를 극한값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fx 값이 2에 수렴한다. 그래서 2를 x가 1로 갔을 때 함수 fx는 1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극한의 존재성. 자,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값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극한값 문제도 이걸로 풀기 때문에 얘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여기 x가 a로 갈 때 얘가 l을 향해서 달려가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걸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좌극한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더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극한이 같다. N로 같다. 좌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A 값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 A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 우극한은 A보다 큰 쪽에 있을 때의 값. 그걸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전제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절대로 x는 a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x는 절대로 a가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극한값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a일 때로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이것은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수값.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함수값은 없는 겁니다. 1일 때 2가 아니라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1일 때는 값이 없는 거고, 극한값을 해주면, 이렇게 극한값을 해주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0이 아닌 거니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왜 1이면 안 되냐면 1이 되면 분모가 0인데 분모가 0일 때는 우리가 이런 수는 없다고 얘기했죠. 없습니다. 그래서 x는 1이면 안 되고 1이 아닌데 1보다 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0.99999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데 엄청 작게 작은 거. 그래서 여기도 0.99999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고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럼 얘가 0.9999999 이렇게 가면 얘는 1.9999999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향해 달려가느냐? 2를 향해 달려가더라. 그래서 2가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도 점점 이렇게 되면 얘가 1.0000000000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으니까 1.0000 하면 이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거고요. 얘가 마찬가지로 1.000000 하면 더하니까 2를 더하니까 얘는 2.00000000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무시할 만한 정도로 2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2라는 숫자를 향해서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2가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2에 수렴한다. 그래서 gx는 x는 1에서의 2를 x가 1일 때 함수 gx는 x는 1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이 같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왜냐면 x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는 수라서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부터 할게요. 0보다 클 때 0보다 크면 이쪽 0보다 크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가 아무리 0에 가까워져도 얘는 무조건 1이라는 값을 갖더라.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1. 좌극한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 0보다 가까워지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서로 다르더라.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함수의 수렴. 이제 뒤에도 발산도 있고 수렴.
자, 여기 수렴 발산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발산. 수렴하고 발산하고. 자, 그러면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이제 무한대로 표시한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기호를 쓰고 읽을 때는 무한대 이렇게 읽습니다. 무한대로 쓰고 뭐라고 읽느냐?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자, x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자, 발산 보면, 자, 수렴. 여기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렇게, 또는 x제곱이니까 한없이 작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한없이 커질 때를 먼저 보면, 계속 커지면 이 그래프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0에 붙게 되겠죠. 0에. 그래서 무한대로 가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건 이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0에 가까워지다. 0을 향해서 가까워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0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0에 수렴한다. 자, 여기 발산은, 자, 절대값 x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확인이 되고, 그러면 x가 플러스 쪽에서 0으로 가면 y 값은 점점 커진다. 어디까지 커지냐? 무한대까지 커져. 왜냐면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 되면 숫자가 아닌 거니까 여기 엄청 가까이 가면 얘는 계속 올라가는 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가 되죠. 이쪽도 무한대, 양의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됩니다. 발산. 그래서 아까처럼 특정한 값으로 갈 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특정한 값이 아니라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수니까 이럴 때 발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 또는 이런 경우 마이너스 1이 붙은 경우는 얘가 플러스일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점점 가깝게 가면 이 값은 점점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얘도 마이너스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점점 가면 얘도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 그래서 fx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한다. 특정 값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것도 발산. 자, 다음에 이런 경우도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이걸 숫자를 크게 가져도 특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고, 진동 형태도 우리는 발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산. 진동 발산.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발산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1로 간다고 얘기하네. 1로 간다. 그러면 1로 이렇게 점점 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3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3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극한값은 3이 됩니다. 자, 얘는 요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는 1이 아닌 거니까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2가 되고, x 플러스 2 중에서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다. 그래서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쪽에서 1로 가까이 가거나 플러스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끊임없이 가까이 갈 때, 언제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가까이 갈 때, 얘는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y값은 이쪽에서 가도 둘 다 어떤 수? 3을 향해 가까이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3이 됩니다. 3. 자, 요 내용이 어려우면 요 따로 프린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강의 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프린트 받아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2번. 자, fx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fx인데 fx가 3으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플러스 쪽에서. 그래서 3으로 가는데 3보다 플러스 쪽에서 3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느냐? 1에 가까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여기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점점 마이너스 1로 가면, 자, 얘는 이렇게 y값은 점점 누굴 향해서 가까이 갑니까? 3을 향해서 가까이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3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네요.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플러스 쪽에서. 그럼 점점 이쪽에서 이렇게. 그럼 y값은 점점 어디로?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으로. 자, 이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을 묻고 있죠.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은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을 갖는 겁니다.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점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갈 때 얘는 2로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달려갈 때 y값은 똑같이 2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더라. 자, 이제 좀 더 난이도 높여서, 자,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합성인데 3인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면 이 y값은 어떻게 가냐면 1로 가는데 얘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겁니다. 자, 점점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얘기냐면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경우가 되죠. 자,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그러면 이 y값은 점점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0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여기 2를 향해 달려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를 향해 달려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이렇게 가면 얘하고 다르게 이 경우는 얘가 아무리 2하고 가까이 가도 얘는 그냥 1인 겁니다. 1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때도 1이고 이때도 1이고 이때도 1이고 그냥 1인 겁니다. 1로 가는 게 아니라 1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즉 f1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f1의 함수값. 그럼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함수값인 겁니다. 함수값. 그래서 2인데 2보다 큰 쪽에서 2인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값은 점점 마이너스 2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보다 큰 쪽.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거는 함수 값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f 마이너스 2는
함수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0으로 가는 겁니다. 0. 0으로 갈 때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건 2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F2는 얼마? F2는 0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프린트 있으니까 어렵다 싶으면 프린트 찾아서 더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3번. 자,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서 점점 마이너스 1 쪽으로 가면, 점점 어떤 수를 향해서 가까워집니까? 마이너스 1 향해서 가까워지죠. 자, 다음에 1로 갈 때, 1인데 1보다 작은 쪽, 1인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1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y 값은 이때는 여기, 이때는 여기, 이때는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y 값들이 점점 어떤 방향? 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자, 다음에 얘는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갑니다.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 자,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갑니다. 그럼 이때 마이너스 1이고 이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무리 가까이 가도 2가 아니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자, 다음에 3에서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3에서의 극한값. 그러면 3에서의 극한값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따져야 되고 점점 3에 가까워지면 y값은 1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3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 점점 3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점점 1에 가까워지더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1에 가까워지니까 얘는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5번. 자,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갑니다.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이렇게 가면 자,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때도 마이너스 1, 이때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값으로 2일 때는 2로 자극하는 2의 자극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1. 왜? 얘가 계속 움직여도 그냥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고 여기서는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함수값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1.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얘하고 좀 다르죠. 같은 문제인데 풀이가 다릅니다. 자, 2인데 2보다 플러스 쪽에서 그래서 2보다 플러스 쪽에서 2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 값이 점점 어디서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f 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점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y 값은 점점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2를 향해 달려가더라. 그래서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건 함수 값입니다. 함수 값.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럼 f1일 때 함수값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큰데 한없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2로 가는데 이 값이 극한값이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F2의 값을 묻는 겁니다. F2의 값. 2일 때는 얼마? 0. 그래서 이때도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은 극한값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분의 1. 그럼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유리함수 그래프. x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대로 점점 커지면 이 y값은 점점점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0을 향해 달려가더라. 0이 되는 겁니다. 극한값이.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어차피 0에 가까이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무한대로 가면 x세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점점 커지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자, x세제곱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끊임없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더라. 그래서 발산이 되겠죠. 발산. 그래서 극한을 조사해라. 얘는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얘는 0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 자꾸 여러 번 보고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식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방식은 뭐냐면 치환하고 발례하고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발례를 이용해서 증명. 발례로 증명. 자, 그래서 fx, gx에 대해서 수렴할 때, 즉, 리미트 fx는, 알파, 베타로 수렴할 때, 이 핵심 단어는 수렴할 때입니다. 얘가 수렴하지 않으면 이 아래 있는 거는 무조건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얘가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수렴하는 겁니다. 무조건 수렴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리미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또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알파니까 이렇게 얘는 베타고 그래서 얘가 수렴할 때는 한꺼번에 쓰나 따로따로 쓰나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도 C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이 C 알파가 되더라. 수렴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래서 얘는 알파 얘는 베타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눌 때도 똑같습니다. 나눌 때도. 그래서 얘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은 베타분의 알파가 되더라.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는 어떤 수입니까?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인 수가 아니라 분모분의 분자의 형태를 띈 수 중에서 분모가 0이 아닌 수, 이걸 우리는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분수 형태니까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합성함수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는 얘가 수렴하건 수렴하지 않건 이 합성했을 때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일 때는 그 수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1번 뭐 간단하죠. 얘가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3으로 가까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로 쓰니까 리미트 요거 2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1로 가는 거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1에서 3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곱하기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 얘는 4 곱하기 2가 돼서 8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로 가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분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2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에서 3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좀 헷갈리는데 4번부터는 자 얘하고 얘가 모두 존재한다.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죠. 존재한다는 얘기는 수렴한다. 왜? 극한값인데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수렴한다. 그러면 fx도 수렴하느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치환해서 풀어줍니다. 치환해서. 자, 일단 얘는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는 겁니다. 베타. 그러면 얘를 fx 플러스 2gx는 hx라고 두고 hx 다음에 얘는 2fx 플러스 gx는 kx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파니까 얘를 hx로 가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를 kx라고 뒀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x는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fx를 구해야 되니까 gx가 없어지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곱합니다. 2. 그래서 4fx 플러스 2gx는 2k의 x가 돼서 얘하고 얘를 빼줍니다. 그래서 아래서 위에 걸 빼주면 3fx는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2kx 빼기 hx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는 3분의
2kx 빼기 hx가 돼서 fx의 극한값을 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3분의 2kx 빼기 hx가 돼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분의 1에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x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이렇게 쓸 수 있다. 왜?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3분의 1에 2의 kx는 베타고 얘는 알파고, 다시 정리하면 3분의 2 베타 빼기 알파 수렴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 맞습니다. 수렴한다. 자, 다음에 5번. 요거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런 걸 증명할 때는 우리가 뭐를 이용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치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치환.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서 치환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5번. 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요거는 우리가 반례를 들 수 있으면 되죠. 아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가 아니라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얘는 틀린 거고요. 굳이 반례를 들면 얘가 0일 때, 얘는 알파일 때, 그러면 0분의 알파 꼴이 돼서 얘가 0분의 알파, 그럼 얘는 없는 수가 되는 겁니다. 없는 수.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굳이 숫자로 한번 써보면, 자, 리미트 fx를 x, 그 다음에 gx를 x 빼기 a, 이렇게. 그러면 얘가 x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는 a가 되고, 얘가 x 마이너스 a니까 x가 a로 가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x 이렇게 했을 때는 0분의 a가 돼서 없는 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얘하고 각각 수렴하면 gx도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를 우리는 hx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렴한다 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라고 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를 베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fx, gx가 hx라고 하면 gx는 fx분의 hx가 되죠. 여기 gx를 묻고 있으니까 얘를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가 되는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한다 그러면 틀리죠. 틀립니다. 자, 분수 형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 fx가 0이라는 얘기 없죠. 0이 아니라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얘가 0이면 분모가 0이네. 0분의, 그래서 우리가 맞지 않는 수가 되죠. 그래서 반례로 fx가 0일 때는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틀린 답이 됩니다.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치환해서 증명해 줬습니다. 7번. 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gx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x는 0이 아니어야지 이게 수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우리는 hx라고 둡니다. hx. 자, 그러면 fx gx분의 hx. 여기 gx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gx는 hx분의 fx가 돼서, 자, 리미트 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분의 fx가 되는데, 거듭 얘기지만 분수로 표현될 때는 분모가 뭐가 돼야 된다? 0이면 안 된다. 근데 요 hx가 요 hx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gx가 0이 아닌 거지 얘가 0이 아닌 게 아니니까 얘가 0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치환해서 풀어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얘도 치환해서 풀겠습니다. 요거를 hx라고 두면 hx, 자, gx분의 fx를 hx라고 두면 fx는 gx hx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치환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알파가 되죠. 베타로 하겠습니다. 베타. 왜냐면 요걸 알파로 했으니까. 그럼 fx를 묻는 거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gx hx가 돼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하고 g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가고 hx 이렇게 됩니다.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게 됩니다. 앞에서는 얘가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조건이 있지만 얘는 옆으로 곱해주는 애기 때문에 0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수렴이 됩니다. 이렇게. 자, 9번도 보겠습니다. 9번. 자, 얘가 발산하고 얘가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얘가 발산하고 얘가 발산할 때 우리가 기존에 이제 성립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얘가 발산하면 이걸 항상 따져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얘가 발산하고 얘가 수렴하고.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얘는 치환해 줍니다. hx라고. 그러면 fx gx는 hx가 되고, 여기서 gx를 묻는 거니까 gx는 fx분의 h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걸 굳이 쓸 필요가 없이 요 발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레 그냥. 자, 얘가 발산하는데 곱해서 수렴하는 걸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는 이렇게, 그 다음에 2 이렇게, 다음에 요게 fx, 이게 gx.
요거 a를 0이라고 가정하면 뭐 아니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이 a 값에서 fx는 좌극하는 1이고 우극하는 2가 돼서 a에서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2가 되죠. 2. 그래서 fx, gx 곱한 거는 우극하는 곱하면 뭐가 되냐면 1과 2를 곱하니까 2가 됩니다. 그럼 좌극하는 이렇게 곱하면 1과 2가 곱해져서 좌극한도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A에서 GX는 어떻게 되느냐? GX는 A에서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2가 돼서 얘는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예를 들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자, 얘도 똑같습니다. fx, gx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똑같은 발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발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2,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gx고 얘는 fx라고 하면 a에서 여기 a 값이고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극하는 2가 되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gx도 마찬가지. gx도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좌극하는 2가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더하면 우극하는 이렇게 더하면 1이 되죠. 1. 이렇게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좌극한도 우극한도 1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함수라고 하면 1참수나 2참수처럼 이런 형태의 함수만 생각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함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gx가 존재하면 fgx도 존재한다. 자, 이런 거는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은 발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틀린 걸 증명할 수 있고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발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A에서만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fx를 우리는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가우스 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우스 x. 그 다음에 gx를 x라고 쓰면 0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gx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건 합성이니까 g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fx에다. 그럼 뭐가 되냐면 가우스 x가 됩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클 때 좌극한 우극한 따져주면 좌극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우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0.01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01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수직선을 보면 0이 있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우스의 정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수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입니다. 그럼 얘는 아무리 커도 0, 얘는 아무리 커도 0보단 작은 수인 겁니다. 0보단 작은 수. 그럼 얘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좌극한. 자, 우극한은 뭐가 되냐면, 우극한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 그럼 가우스 x는 뭐가 되느냐? 자,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서 0으로 하나씩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0.0000000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가 됐든 아무튼 0보다 큰 쪽에서 이 x값이 존재한다. 그럼 x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존재하니까 얘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뭐가 되느냐? 0이 되더라. 그래서 좌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0이니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가 틀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fx, gx가 모두 수렴하면 합성함수도 수렴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합성함수는 이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얘가 수렴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수렴해서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90% 이상은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수렴한다고 해도 얘가 수렴하지 않는 걸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값으로 딱 주어져서 함수 값이 주어지면 이제 얘가 수렴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합성함수는 항상 수렴하지 않는 그 경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fx, gx가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 수렴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판례를 들어보면 fx를 이런 형태로, 이게 fx, 자, gx를 이렇게 a, 이게 gx, 그 다음에 이게 a, 자, 그럼 fx는 x분의 1이 되고 gx는 x-a가 되는 겁니다. a에서 0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합성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g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의 x-a가 돼서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에다 a-1 집어넣으면 x-a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얘는 a를 가질 수가 없죠. 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수는 없다. 얘는 발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산. 참고로 x는 a에서 수렴합니다. g도 a에서 0으로 수렴합니다. 하지만 합성함수는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자, 더했는데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요거는 뭐 앞에서 했던 얘하고 반대가 되는 경우가 되죠. 자, 여기 있네요. 이거 존재하죠. 더하기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몇 번이냐, 이게 10번의 반례로 이제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만 얘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10번의 반례로 얘는 틀렸다. 10번 반례. 합한 거. 더하면 1. 우극한, 좌극한 더하면 1이지만,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죠. fx가 우극하는 2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로피탈 정리는 미적할 때 많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얘를 알아두면 되고,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요것만 알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극한값이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분모 분자를 똑같이 미분해도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근데 훨씬 더 간단해진다. 그래서 내가 이걸 푸는데 복잡해서 못 풀겠다라고 하면 분모 분자를 따로 미분하면 이 값이 훨씬 수월하게 풀립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는 로피탈의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미분했을 때, 그 다음에 연속이어야 되고, 이런 형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시오라고 했는데 복잡하다. 그런데 얘도 0으로 가고 0으로 가더라. 또는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더라. 이럴 때는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식정내주면 됩니다. 얘가 수렴하고 얘 0으로 간다. 이러면 미분하면 안 됩니다. 로피탈 정리가 성립이 안 돼요.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수렴한다. 또는 얘는 0으로 간다. 이래도 로피탈 정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로피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요것도 프린트 강의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문제 만든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그 프린트 강의 그 프린트 다운받아서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쪽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fx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1이 되죠. 1. 이렇게 가다 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갑니다.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그럼 얘는 점점 어떤 수를 향해서 2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래서 g는 2가 되고, 얘는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로 달려가죠. 마이너스 1로.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1인데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가 안에 있으니까 fx 먼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그럼 여기서 점점 이동하면 요때 마이너스 1, 요때도 마이너스 1, 요때도 마이너스 1. 얘는 그냥 고정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g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는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g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0이라고 씁니다. 0. 자, 이것도 똑같은 합성함수인데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fx가 안에 있으니까 fx 문자고,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면 얘는 점점 마이너스 2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어느 쪽? 큰 쪽에서 점점 마이너스 2로 가더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자, 그러면 g-1을 구하면 되는데 g-1을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쪽?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갑니다. 그래서 얼마?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1로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합성함수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gx네요. 이번에 gx 먼저.
자,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자, 그러면 얘는 F-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F-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y값은 누굴 향해서? 2를 향해서 달려가더라. 자, 6번 1로 갑니다.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gx가 안에 있으니까 gx 먼저. 자,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러면 이때는 1, 이때도 1, 이때도 1. 그러니까 1로 가면 그냥 1로 고정된 값으로 가는 겁니다. 얘는 그냥 1인 겁니다. 1. 1보다 큰 쪽 또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인 겁니다. 그러면 F1을 구하면 됩니다. F1은 2가 되죠. 함수값이니까 2.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얘는 함수값이 뭐냐라고 묻는 거고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얘는 1인 거고요. 그럼 G1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G1. G1은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g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럼 y값은 점점 어떤 수를 향해서 가느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더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럼 f-1은 뭐냐? f-1은 함수값이니까 0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똑같은 문제. 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점점점 y값이 3으로 가죠. 3으로. 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는 점점 0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3분의 0은 0이 됩니다. 자, 얘는 1로 가는 겁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점점 어떤 수? 0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자,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얘는 점점 마이너스 2를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면 0 빼기 빼기니까 2가 됩니다. 자, 여기 합성함수 마이너스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 이건 크게 의미는 없죠. 마이너스 0이냐 플러스 0이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결국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 1로 가죠.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자, 그럼 G1인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마이너스 2로 향해서 가까이 간다. 자, 얘도 합성함수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갑니다. 자, 2로 갑니다.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1, 이때도 1, 이때도 1, 이때도 1. 아무리 가까이 가도 얘는 계속 1. 그래서 얘는 1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1을 찾으면 G1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함수값이 됩니다. 이때는. 자, 이번엔 GX인데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어디서? 마이너스 쪽에서. 자,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갑니다. 이렇게. 그 y값은 점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수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6번 gx를 보면 gx 자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gx 1로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점점 1로 가까이 가면 요때 값은 1 요때 값은 1 요때 값은 1 그래서 얘는 1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고정된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어떤 방향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f1은 얼마? 함수값이니까 1이 됩니다. 1. 아니죠? 0이 되죠. 0. 0. f1은 0. 함수값. 자, 7번은 이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합성함수고 얘는 극한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2로 가는데 f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면 요때는 여기 그래서 어떤 수가 되느냐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이 됩니다. 그럼 g-2는 얼마냐 2가 됩니다. 2. 자, 이것도 함수값입니다. 극한값. 2로 가는데 2보다 큰 쪽. 자, gx가 2로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2가 됩니다. 2. 그래서 그냥 f2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f2는 2가 됩니다. 그래서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값 공부했고요. 자, 두 함수의 대소 관계는 얘가 어떨 때 수렴할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수렴하는 값도 크거나 같다. fx하고 얘하고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극한값만 같으면 됩니다. 극한값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수렴할 때 얘기입니다. 수렴할 때. 자, 얘도 마찬가지. 얘가 hx가 fx보다 크고 gx가 hx보다 클 때 극한값이 같으면 hx는 그러니까 리미트 fx랑 리미트 gx가 서로 같으면 리미트 hx도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a에는 2 빼기 n분의 1이고 b에는 2 플러스 n분의 1이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아무리 n이 크더라도 얘가 더 큰 값이 됩니다. 얘는 더했고 얘는 뺐으니까 뭐가 됐다 아무튼 얘가 더 크더라. 근데 극한값을 구해보면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가면 이것만 보면 1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무한대로 가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커지는 수를 써보면 얘는 1, 얘는 0.1, 얘는 0.01, 얘는 0.001 그래서 점점 하다 보면 0.00000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떤 수하고 똑같냐? 거의 0과 같다. 무시할 만한 정도 0이 된다. 아니면 얘가 0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2 빼기 0이니까 2. 얘도 마찬가지. 0을 향해 달려가니까 2. 2 더하기 0은 0. 그래서 극한값으로 같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는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분의 마이너스 2와 n분의 2 사이가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크더라도
값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세 수열에 대해서 n이 뭐가 됐든 아무튼 얘하고 얘 사이인데 얘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 1이 아니라 2가 됩니다. 여기도 2가 되고. 그래서 극한값으로 가면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0이고 이거의 극한값이 0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도 극한값은 뭐가 되다?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타 났습니다. 여기. 2하고 2 오타. 자, 다음 민영계수의 결정. 자, 0분의 0꼴일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자동으로 뭐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0으로 가는데 얘가 알파로 간다. 그러면 알파 뭐 3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하면 3분의 1, 3분의 0.1, 3분의 0.01, 3분의 0.001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얘는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근데 얘가 0으로 수렴하면 여기 맞지만 0이 아닌 뭐 5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반드시 0으로 가야지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 자, 0분의 0꼴은 뭐 1로 수렴할 수도 있고 2로 수렴할 수도 3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3분의 0꼴은 무조건 0으로만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면 뭐 3분의 0꼴이 될 수가 있지만 얘가 5라고 하면 얘는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0분의 0꼴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문제.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한다면 fx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gx가 0으로 가도 얘는 0으로 가야 됩니다. 0분의 0꼴이어야지만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얘가 성립하도록 a, b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럼 여기도 1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0이고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ax 마이너스 a가 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a의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럼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 집어넣었더니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1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1로 가더라. 가정을 해보면 얘가 1로 간다고 가정하면 분자가 1로 간다고 가정하면 자,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0.0000분의 1 그럼 얘는 얼마냐? 10 얘는 100 얘는 1000 얘는 10만 그럼 얘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면 얘도 무한히 커져서 무한대가 되겠죠. 1로 수렴할 수가 없고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분모가 1 집어넣을 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1로 수렴할 때 분자도 무조건 0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 집어넣을 때 0이 된다라고 놓고 푼 겁니다. 자, 2번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2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얘가 0으로 가죠. 0으로. 근데 2로 갔으니까 얘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 0.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b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ax 빼기 a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ab가 같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a의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돼서 약분되니까 a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 2라고 되어 있죠. 2. 그러면 a는 얼마? 2분의 1이 되고 a는 b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요.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는 0분의 0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했던 얘기는 알파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0이 되면 얘가 무한대분의 1이 되건 무한대분의 2가 되건 무한대분의 3이 되건 무한대분의 0이 되건 다 0이 되니까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수가 없고 얘가 0이 아닐 때 얘가 0이 아닐 때 어떻게 푸느냐 gx의 최고차의 계수 그 다음에 fx의 최고차의 계수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런데 얘가 2가 됐다고 합니다. 2. 그러면 2차가 살아있으면 얘가 아무리 커져도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는 커지는 게 이렇게 커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는 x가 커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차수가 똑같아야 돼서 얘가 2로 수렴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왜? 분모가 일체니까 분자도 일체가 돼야 되더라.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인 거고요. 0인 거고 그 다음에 x로 나눠주면 3 빼기 x분의 2분의 b 더하기 x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래서 3분의 b가 남는 거고요 얘가 2라고 써있습니다 2. b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0 b는 6 이렇게 자 이게 왜 0으로 가느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자 1분의 2 10분의 2 100분의 2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그럼 얘는 2 얘는 0.2 얘는 0.02 얘는 0.002 그래서 어디가 가까워지느냐 점점 0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얘도 똑같은 이유로 0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요번에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fx가 무한대고 곱이 수렴할 때 그럼 얘가 무한대니까 얘가 수렴하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만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알파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알파는 무한대가 되고 아니면 얘가 무한대고 무한대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수렴입니다. 그때 이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요거를 hx라고 치환을 해주면 hx. 자, fx 빼기 gx는 hx가 되는데 여기 gx로 묶고 있으니까 gx는 뭐가 되냐면 gx는 fx 빼기 hx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gx는 어디로 얘도 수렴하고 얘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갑니까? hx는 수렴하고 그럼 얘 무한대로 가는데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fx 빼기 hx 분의 fx 이거 계산하면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냐면 fx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 빼기 fx 분의 hx 분의 1이 되죠. 자, 얘가 어디로 가느냐? 0으로 간다. 왜? 얘가 무한대로 가고 hx는 3으로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3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예제를 잘못 줬는데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개념하기 문제 간단하죠? 1로 가면 어떻게 되냐? 1로 가면 루트 4가 돼서 2가 되죠.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로 가면 1 되고 마이너스 1 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는 4가 되더라. 4가 됩니다. 자, 3번 3으로 가니까 3으로 가면 얘는 루트 3 빼기 3 분의 마이너스 6이 되죠. 유리화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곱하면 3 빼기 루트 3 분의 6이 돼서 유리화 3 플러스 루트 3 3 플러스 루트 3 계산해주면 9 빼기 3분의 6 가로에 3 플러스 루트 3 그럼 6 나눠지니까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것도 3 집으면 0 되고 3 집으면 0 되니까 유리화를 해주죠. 유리화. 그래서 여기 분모 분제 뭐 곱했냐?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를 곱해주고 루트 x 플러스 1에 2를 곱해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분의 이렇게 곱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니까 x 빼기 3이 돼서 나눠주면 3 집어넣으니까 루트에 4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고요. 자, 다음에 5번, 6번 무한대니까 얘도 무한대,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리화 해줍니다. 유리화 딱 한 단어 떠올려야죠. 그래서 유리화. 그래서 루트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 여기도 루트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 6이 아니네. x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 분의 이렇게 보니까 x제곱 플러스 6x 빼기 x제곱해서 뭐가 되냐면 6x가 되죠. 6x.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로 나니까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x제곱으로 들어가고요. 1 플러스 x분의 6 플러스 1분의 6이 됩니다. 왜냐면 x는
루트의 x제곱이니까 x분의 1은 루트의 x제곱분의 1 돼서 요런 형태가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0으로 됩니다. 0. 요걸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0으로 가느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1분의 6, 10분의 6, 100분의 6, 1000분의 6 이렇게 분모가 커지면 얘는 6이 되고 얘는 0.6이 되고 얘는 0.06이 되고 얘는 0.006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에 0.00000000 이런 식으로 돼서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0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6이 되니까 얼마? 3이 됩니다. 3. 자,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통분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1 가로에 x 빼기 1분의 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x 통분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x도 약분이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 빼기 1분의 1 x가 0으로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자,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그러면 y값이 어떤 수를 향해 달려가느냐? 마이너스 1을 향해 달려가죠. 자, 0에서의 극한값. 자, 0에서의 극한값. 0보다 작은 쪽에서는 1, 0보다 큰 쪽에서는 2가 되니까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1보다 큰 쪽이니까 0이 되고요. 0. 2는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도 2고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깝게 가도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점 2. 자, 3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면 이 y값은 점점 0으로 향해 가까워지죠. 자, 다음에 3번. 자, x가 2로 갈 때 fx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2로 갈 때. 자, 이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4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제곱 빼기 3x 빼기 2 이렇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고 여기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에서 0 되네요. 그럼 얘는 0과 0 사이에 가니까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의된 함수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얘가 존재하면 얘도 존재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얘를 hx라고 취한하면 fx는 gx는 hx에서 gx는 뭐냐면 gx는 fx분의 hx 이렇게 되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했는데 존재한다.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0으로 수렴하는지는 뭐죠?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틀리다. 그래서 여기 존재 조건에 0이 아니다라는 존재 조건이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요것 마찬가지로 hx라고 두면
gx분의 fx는 hx. 그럼 fx는 gx, hx.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hx 해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요거 합성함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합성함수는 거의 대부분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합성함수는 얘가 수렴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은 니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블로그에 요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따라하기 바랍니다.